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많아요. 싹센다. 예. 오, 진짜 배가 안 고픈가요? 안 고파. 좀 맞아봤어요. 예. 맞아보셨어요? 맞아봤어요. 맞으면 놀랍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모시기 너무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아유, 저는 딱 썸네일을 보자마자 드디어 오셨구나.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학과 맞습니까? 네 분의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또 해부학교실에 있습니다. 또 해부학교실로 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형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지금 비만, 식욕을 연구하고 있는 최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만 이런 식욕 연구를 하시면 살이 잘 안 찌나요? 알아서? 근데 살 안 찌셔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공부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네. 이 분야에 계시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정확히 알고 있죠.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오늘 제대로 모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아는 것과 실천은 또 별개죠. 그치? 네. 그거는 또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 오늘 빵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오늘 좀 긴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주시면요. 비만, 우리는 왜 살이 찌는가? 식욕 억제제, 그것이 궁금하다. 이 식욕 억제제가 그거죠. 요즘 나오는 비만 치료제. 네네. 싹센다, 위고비 저기 다 댓글에도 똑똑하신 분들 많네요. 오늘 정말 싹센다, 위고비 더 나오는 치료제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왜 개발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많아요. 싹센다. 예. 오, 진짜 배가 안 고픈가요? 안 고파. 좀 맞아봤어요. 예. 맞아보셨어요? 오. 제 연구를 하려고 맞아봤어요. 그게 호르몬과 관련 호르몬죠. 네네. 맞으면 놀랍습니다. 네. 저 궁금증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 안 되겠네. 참어. 진정해. 여러분들 제가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죽을 거예요. 그쵸? 뭘로 죽을 것 같아요? 뭘로 죽을 거다? 시작을 죽을 거예요로 시작하는 랩장. 저는 약간 가족력이 많아서 암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들 암으로 죽는 걸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 네. 가장 많이 죽는 거는 심장질환, 뇌졸중. 아까 다 얘기하신 그게 지금 2000년하고 2019년 느는 걸 보면 확 늘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암들은 오히려 약이 잘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도 5년, 10년 막 이렇게 살면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심근경색, 심장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혹은 뇌혈관병이 제일 죽을 확률이 이제 많아지는. 그래서 랩장님도 암으로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심장병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러면은 근데 그 심장병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당뇨라던가 그렇죠. 뭐 다른 것들에 인해서 뭔가 탐나죠? 일어나는 탐나시죠? 와. 학생으로 탐나시죠? 합병증이니까. 기본 이거 되게 그쵸? 탑재돼 있지 이런 게.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야를 해서 이제 내과 전공의 수련을 받다 보니까 당뇨병, 심장이 원인이에요. 근데 당뇨병이라는 병이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 때 얘기하면은 없었던 병이래요. 당뇨병이요? 네네. 그래서 한 50년 전, 한 1980년도 0.9%. 거의 없는 진짜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15년도에는 막 14%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두 세대 만에 갑자기 10배 이상이 는 거예요. 거의 없던 병이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뜻은 인류가 원래 갖고 있던 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현대화되면서 갑자기 는 병이 당뇨병이고 따라서 갑자기 는 게 심장병이에요. 신기한 일이다. 왜 인류가 이렇게 갑자기 당뇨병하고 심장병으로 병들어 죽어가는가? 이유는 아마 식욕 때문이다. 음식 중독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다 생각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 저희 할머니가 당뇨였을 네. 때 그걸로 이제 되셨는데 아우. 그러면은 저도 확률이 높아지죠? 맞아요. 네. 당뇨가 유전인가요? 가족의 유전이 됩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손녀 아주 잘 발견이 많이 돼요. 모여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DNA가 따라온다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다시 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유전이 DNA 유전 말고 더 중요한 유전이 있어요. 외할머니가 사탕을 좋아하셔. 그러면 엄마도 사탕을 좋아하게 돼요. 다음에 손녀도 사탕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의 유전이에요. 가족의 문화의 유전. 아. 그게 훨씬 더 크다고 이제 연구 결과 나오고 있어요. 오. DNA 유전보다. 오. 그러니까 DNA는 사실 100년, 500년 거의 안 변했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문화는 유전되는 게 이제 최근 변한 거죠. 오. 와 근데 이게 다 연결되네. 막 동물들도 막 예전에서부터 진화할 때 나한테 해로운 것들을 엄청 많이 당해야 바뀌잖아. 진화론적으로. 나는 지금 당하는 쪽에 있는 거네요. 장난 아니죠. 어우, 진화까지. 와, 정말. 장난 아니죠. 그 다음 나올 슬라이드 또 벌써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와. 진화 나왔어. 미쳤어. 예언까지 해 이제.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5천 세대를 거쳐서 저기서부터 저까지 진화를 했는데 5세대 만에 인류가 저기서 저기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변한 거죠. 근데 왼쪽 위에 있는 슬라이드는 하나는 비만의 발생률하고 설탕 소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1700년 이렇게 없다가 설탕 소비를 늘면서 비만과 당뇨병, 혈관 질환이 확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와. 최근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네. 오. 결국 우리가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생기는 이유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아시는 대로. 그런데 네. 그 생기는 이유는 대사의 잘못이고 근데 그 문제는 결국 우리 뇌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피자 그림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모든 게 생기는 거여서 제가 이제 의사로 진료를 하면서 혈관 질환을 직접 연구하기보다는 저 식사, 의지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근본적인 이유는 저기다. 우리가 욕망과 의지를 잘 잡으면은 이 모든 게 당뇨병도 없어지고 심혈관도 없어질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구는 저 식욕과 의지의 싸움에 대한 뭐 심리 치료나 뭐 얘기 나오는 싹슨다 위고비 같은 약물 치료나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랩장의 아이스 초코 같은 아이스초코. 생활 습관. 아 그렇죠. 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뭐 좋아하세요 그랬는데 아이스 초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초코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정보가 들어갔어요. 이미 정보가 샜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쥐, 원숭이, 사람, 그다음에 임상시험 요 스펙트럼을 저희 연구실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는 이제 신경회로 하나하나 연구하기 좋고 원숭이는 특히 심리, 감정이입이 원숭이는 훨씬 더 잘 돼요. 네네네. 원숭이가 막 까까까깍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먹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어떤 기분일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샘플과 이제 임상시험 여러분들 여기 교수님들 이런 네. 분들을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가끔 이제 홍보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뭐 싹센다 임상시험 하실 분 모이세요. 그럼 막 우르르 모입니다. 그럼 모이면 저희가 다 돈을 내드리고 알려주세요. 네. 여기만 하더라도 우리 교수님들만 하더라도 네, 손 한번 네. 들어보세요. 이거 나오자마자. 네, 네. 임상시험 맨 오른쪽 끝을 이제 제가 모집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여러분을 연구해 보면 뭐 배워요. 아 인간들이 언제 먹는다, 언제 욕망이 생긴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쥐한테 돌아가요. 이제 오른쪽 밑으로 돌아가서 쥐의 그 신경을 켰다 껐다 하면서 얘 또 욕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요. 그럼 뭘 깨달으면 또 다시 이제 사람한테 가요. 아니면 원숭이한테 갔다 가든지 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자랑입니다. 네, 저희 논문을 Nature Communications에 네. 나왔습니다. 논문이. 네. 맛집 탐방, 음식 먹는 신경. 요게 같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어로 제목으로 어렵게 생겼지만 저희 보면 푸드 시킹, 네. 맛집 탐방, 네. 컨슈마토리가 먹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네이처 이 자매지의 제목이 진짜 맛집 탐방과 음식 먹는 신경이 각각 따로 있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저 같은 쥐예요. 햄스터랑 비슷하죠. 저 앞에 있는 저 투명한 게 마이구미 같은 거예요. 저희가 만든 네. 젤로 만든 설탕 마이구미인데 같은 쥐예요. 왼쪽 오른쪽이 한 30초 후예요. 네네. 저 오른쪽이 30초 후인 거죠? 네네. 저 레이저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얘를 억지로 먹게 만든 거예요. 억지로요? 어떻게 억지로요? 안 먹고 싶은데 먹어라. 이렇게 레이저를 키면 신경이 욕망이 확 타오르면서 오! 먹게 되는 거예요. 약간 신경에 자극을 준 건가요? 맞아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고 있을 때 외계인이 잡아가지고 머리에 뭐 심고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얘는 똑같은 걸 당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고 아마 랩장님도 어느 날은 갑자기 욕망이 막 타오르면서 막 먹게 되는 날이 있어요. 네. 나 저거 꽂혀 있나? 그렇죠. 먹으면 안 외계인이 된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야 한번 켜보자 해서 레이저 딱 키면 막 먹고 레이저
열을 끄면 또 안 먹고 신기하네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진화 얘기해서 딱 네. 이게 진화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랩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자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가운데 위에 있는 지렁이가 결국 에너지랑 안전을 지키고 번식을 하면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새끼는 새끼를 낳지만 새끼를 못 낳고 죽는 게 훨씬 많았죠. 진화적으로는. 그래서 새끼를 낳으려면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새끼를 네. 낳으려면 뭔가를 회피를 해야 돼요. 네. 추구와 회피가 있는데 근데 지렁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이 뇌에 박혀 있는 것이 이게 만약 설탕이에요. 설탕을 입에 넣거나 아니면 돌가루를 입에 넣어요. 설탕을 계속 입에 넣어야겠지. 돌가루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동물이 알겠어요? 복잡한 걸. 그래서 기본 툴로 쓴 게, 기본 코드로 쓴 게 쾌락이. 그래서 만약 외계인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설탕이 단 거다 그럼 외계인 뭐 동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외계인 완전 다른 책일 거니까.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비유로는 설탕이 쾌락적이고 돌가루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반대 돌연변이 있을 수 있어요. 돌가루가 쾌락이고 설탕이 고통스러운 애들이 걔는 어떻게 될까? 죽을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점점 더 설탕 아니면 뭐 이런 쿠키 뭐 이런 거를 더 강력한 쾌락으로 느끼는 동물과 반대로 또 몸에 나쁜 거, 쓴 거나 이런 거를 고통으로 느끼는 동물이 계속 셀렉션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쾌락으로 느끼는 거는 그게 원래 쾌락으로 돼서가 아니라 계속 진화적으로 설탕을 엄청 쾌락으로 느끼는 걸로 이렇게 솎아낸 거죠. 우리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로 되어 있게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약간 기본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맛있다고 쾌락으로 느끼는 동물만 계속 고도화된 거고 그게 지렁이 레벨에서 이제 쥐에서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오면 그런 쾌락 고통 플러스 행복, 불안, 두려움, 뭐 더 복잡한 감정들로 결국은 더 고도화해서 어떻게든 설탕을 많이 먹게 만드는 완전 고도화된 시스템이 뇌인 거죠. 최적으로, 최고로 설탕을 많이 먹게 만드는. 그래서 가뭄이 오거나 온갖 문제가 생겨도 아마 한 뭐 몇천 년 전에는 절반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비상하게 동굴에 숨어 있는 설탕이나 뭐 열매를 찾아 먹는 녀석들만 살아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지금 인류는 아주 비상하게 그런 설탕과 사과 뭐 이런 거를 엄청 탐닉하게 내재돼 있는 거죠. 내재돼 있는 거죠. 피하기 어려운 욕망이 종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셋포인트 이런 말 아시죠? 제일 좋은 예시가 에어컨이에요. 네. 이 방이 막 26도다. 그러면 네. 에어컨이 알아서 26도를 유지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셋포인트라고 불러요. 설정 온도. 설정 온도. 설정을 체중도 보통 이런 다이어트 이런 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든 잘 안 변한다. 자기 뭔가 고정된 것 같다. 체중이 빼려고 해도 잘 안 빠진다. 뭐 이미 뭔가 에어컨 26도 설정처럼 내 몸이 체중이 셋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저 그림이 바디팻 저게 뱃살 양이에요. 네. 네. 뱃살 중요해요. 양이 야우, 보통 야. 있다가 중요해요. 가운데는 뱃살이 엄청 많죠. 오른쪽은 네. 뱃살이 적죠. 그러면 뇌가 뱃살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뭐 나라로 치면 곡간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을 해서 뇌에서 곡간이 부족하면 음식을 모아라 라고 하고 곡간이 너무 많이 많으면 좀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결국 에어컨 26도처럼 유지하라. 살찌면 빼라, 빠지면 더해라 한다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 항상성 모델이고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랩장님 이거 누구나 다이어트를 해봤을 거잖아요. 운동하고 그렇죠. 덜 먹고. 그래서 저희 보면 그래프가 쑥 내려가는 데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합니다. 빠져요. 다이어트 멈추면 어떻게 되죠? 요요. 다시 찌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는 게 뭐 설경구 씨가 막 스모 선수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먹어가지고 막 엄청 찌우잖아요. 놔두면 빠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셋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게 저 셋포인트 이론인데 이게 생리학 교과서 그 신경과학 생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셋포인트의 기본 구조인데요. 네. 저기 보면은 물이 차 있죠. 네. 네. 물을 센서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조절하는 거. 이거 어디서 보시죠? 좌변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물 높이가 고정돼 있어 신기하게. 네, 맞아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네. 물을 부어도 빠지고 빼도 올라가요. 네. 그렇게 하려면 저런 구조를 가지면 된대요. 생리학적인 구조가. 저걸 항상성 기본 구조예요. 뭔가 조절하고 싶은 게 있고 센서가 있고 인풋 아웃풋 조절하면 딱 고정이 돼요. 네. 우리 몸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찌면은 식욕이 줄고 네. 체중이 빠지면은 식욕이 다시 늘고 대신 기초 대사량이 또 변해요. 오. 그래서 좌변기의 물 높이가 잘 못 변하는 것처럼 체중을 잘 못 바꿔요. 원래는 네, 그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저주다. 이제 못 바꾼다, 체중을. 이런 걱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약간 대립되는, 상반되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 셋 포인트가 아니라 세틀링 포인트라고. 네. 세틀링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정은 돼 있지만 그게 또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호수예요. 호수 물의 높이도 꽤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거기서 누가 뭐 바켓으로 물을 막 넣고 빼도 다시 원래대로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조건은 강수량이 일정할 때예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렇죠. 한강 막 뭐 넘쳐서 흐르잖아요. 그렇죠, 홍수 그렇죠. 나고. 그다음 건기가 되면 또 호수의 깊이가 내려간 채로 고정이 돼요. 외부 효과가 변하면은 그 셋 포인트가 세틀링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한다. 그래서 이게 인간 삶의 비유로는 귀농. 아, 귀농. 귀농. 귀농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한테 귀농을 권해요. 아, 진짜로? 네, 직업을 그만두시고 귀농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와. 그리고 대학원 같은 거 들어오면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 환경,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사냐에 따라서 자신의 체중이 한 10kg 쪘다가 10kg 빠졌다 이럴 수 있는. 이렇게 근데 세틀링을 한다 아니면 세틀링 안 한다 막 논란도 있거든요. 체중이 과연.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예시,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게 임신이에요. 임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동면하는 동물들. 아, 추워서. 그쵸. 네, 그러면 동면하기 직전 체중 엄청 불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임신을 해보면 전 안 해봤지만 주변 한 분들 보면 다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음. 예민하기도 엄청 예민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호르몬 오르락내리락 그려놓은 건데요. 결국 저런 걸 통해서 임신을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다른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 엄청 먹어대게. 그래서 엄청 찌게. 신기한 거는 애를 낳고 나면 다시 또 식성이 딱 변해요. 다시. 아, 그게 항상성이군요. 항상성이 세틀링 한 거죠. 임신했던 아. 때와 출산했던 때로.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비왔다가 다시 그쵸.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지. 물 빠지고. 그럼 월경도 약간 그게 맞아요. 있겠네요. 월경의 출렁출렁함이 그 항상성도 출렁출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식욕과 욕망을 조절하는 게 여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위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게 있고 그렐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장 호르몬, GLP-1. GLP-1이 그 삭센다예요. 오늘 주인공 같은. 네. 결국 요 그림도 저기 지방 덩어리들이 가운데 양쪽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왼쪽은 굶었을 때, 오른쪽은 밥 먹었을 때인데 그 지방량은 천천히 안 변. 하루 뭐 한 끼 덜 먹는다 변하는 건 아니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렙장님이 한 2주일 살을 빼면 그때 렙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하루에 3번씩은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왔다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저 장에서 나오는 GLP-1 호르몬이 나왔다 내려가고 하면서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아. 딱 보여주는 그래프가 그 다음 그래프인데 그래서 그렐린이라는 이 식욕 촉진 호르몬이 지금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두고 한 번씩 톡톡톡 올라가죠. 오, 그러네요. 그 여러분 배고파라 했다가 먹으면 뚝 떨어지고 오. 배고파라 떨어지고 해요. 그래서 식사 전마다 올라가는 거죠. 먹으면 떨어지고. 근데 아주 저주와 같이 슬픈 일이 체중 감소하는 게 저 검은 선이에요. 하얀 선에서. 검은 선으로 수평 이동을 올라가 버려요. 랩장님이 체중을 막 일부러 한 5kg 뺐다 그러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 농도가 더 전체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와. 하루 종일 너무 배고픈 거죠. 다시 살을 찌게 만들려는 강력한 힘이 저 그렐린에 있는 거예요. 요요가. 어쩐지. 요요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요요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왜 요요가 오는지. 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더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데 네. 그 GLP-1. 그래서 그렐린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려고. 저 아기 귀여워. 먹고 싶어. 그렐린이 올라가니까. 밥을 찾아가고 있다. 네. 저기 숫자 X축의 0이 밥 먹는 순간이에요. 밥 먹는 순간 때까지 그렐린이 올라가서 먹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기 시작했어요. 냠냠냠 먹기 시작하면 한 10분, 20분. 저기 일작 1시간이거든요. 네. 1시간보다 훨씬 앞에 한 10분, 20분만 돼도 검은색 선이 확 올라가죠. 네. 그게 장 호르몬 GLP-1이에요. 아, 밥 먹는 그렐린은- 순간에 네, 쫙 그렐린이 올라가네. 뚝 떨어지고 GLP-1이 팍 올라가면서 랩장님도 밥 먹다 보면 배불러. 그만 먹을래. 하고 숟가락 딱 놓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위가 막 꽝꽝 차서가 아니라 GLP-1이 딱 올라가서 그만 먹어라.
아, 이제 포만감 장에서 주는 거구나. 네, 호르몬으로 만든 포만감이 물리적으로 위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삭센다, 위고비, 제파운드 요즘 그 유명한 식욕 빼는 약들 이 저 GLP-1 호르몬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주사 맞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 식후 1시간쯤 되면 막 엄청 GLP-1이 높아가지고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 주사를 저도 맞아봤는데 맞으면 하루 종일 GLP-1 농도가 저 높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하루 종일 어떤 느낌이냐면 식후에 너무 배불러가지고 좀 졸리고 뭐 힘든 느낌? 이 그냥 하루 종일 가요. 그래서 제가 맞았을 때 느낀 게 평소에는 뭐 5시, 6시 저녁쯤 되면 막 배고파서 먹고 싶어지는데 맞는 날은 5시, 6시, 7시 넘어가도 그냥 계속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일을 하거나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건 부작용은 없나요? 그 느글느글함, 약간 식곤증 같은 느낌? 그다음에 용량을 많이 높이면 아주 많이 느글느글함? 그게 뭐 그거가 가장 심한 부작용인데 그게 참 신기한 게 그 부작용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이걸로 빼시는 분들은 그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지를 않더라고요. 아. 이 느글느글함이 그게 나를 살 빼는 있으니까. 힘이니까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운동 막 하고 나서 이렇게 뻐근함을 즐기시는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 비슷하게, 약간 예. 그런 느낌이구나. 이게 사실 느글느글함이 뭐 이렇게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그쵸. 느글느글한 거지 뭐 몸에 나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글느글함을 그냥 안고 살아가면 살을 막 5kg, 10kg 뺄 수 있다. 계속 느글느글함 갖고 살래요. 약 끊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저혈당이나 뭐 이런 아니요,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루에 3번씩 쓰는 방식이거든요. GLP-1을 올려가지고 그만 먹게 만드는 거. 네. 굉장히 생리적인 치료인 것 같아요. 원래 뭐 다른 약들은 몸에 없는 성분을 줘가지고 그쵸. 뭔가 채널을 막아버리거나 뭐 이런 독약들이거든 다. 얘는 독약이 아니라 몸에 있는 호르몬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럼 막 뭐 중독이 될 일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오래 쓴다고 해서 막 다시 찾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독은 이제 그런 약 자체의 중독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인가? 그때 그 몸매에 대한 정신적인 게 그치. 크겠네요. 그, 해야 되겠다, 먹어야 그렇죠. 되겠다. 끊으면 다시 또 이러면서. 찌거든요. 의존이 되죠, 의존. 네. 이 약이 근데 지금 장이 왼쪽 밑에가 장 그림 있잖아요. 거기서 GLP-1이 나오는데 이게 네. 뇌에 어디 가서 붙는지를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뭐 그런 겁니다. 이 에? GLP-1이 가는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뭐 다요, 뭐 여러 개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전히 논란이 많아요. 이게 어디에 가서 붙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건지 나오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식욕이 억제되는 거 확실히 확인됐죠. 맞아보면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GLP-1이라는 물질이 돌아다니다가 뇌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돌아다니다 뇌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초록색 밑에서 싹 올라가는 게 신경이거든요. 네. 몸에서부터 그 뇌로 가는 네. 신경에 붙어가지고 신경 신호로 가는지 아니면 뇌 안에서도 저기 한 4개쯤 그려져 있잖아요. 네. 네.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 드리고 싶은 약간 야사 같은 건데 이렇게 기전을 모르는데 쓰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 조금 의외긴 하네요. 그러네요. 음. 아니 나는 이 뭐가 어떻게 작용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발명을 해서 한 줄 알았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그쵸. 많이 생각하기에 수많은 약들이 특히 현대 약들은 정확히 기전을 다 알고 기전을 확실히 아니까 안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약하는 줄 알지만 네. 현재 쓰고 있는 수많은 약들은 사실 기전을 잘 모르는 약도 많이 있어요. 오. 그게 약간 의사와 과학자 약간 차이로 결국 생각이 된 건데 약을 그 시판하게 되려면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와 부작용이에요. 그게 효과가, 어디 가서 밝혀지는지는 상관없고. 고려를 하긴 하지만 네. 기전이 아주 좀 최고야. 효과가 없어. 그러면 안 나오죠. 되죠. 또 기전이 확실해. 근데 부작용 기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해요, 계속. 네. 그러면 또 안 못 쓰는 되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기전을 잘 밝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효과가 확실한가. 더 중요한 건 부작용이 없는가.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1상, 2상, 3상, 임상시험 뭐 몇천 명 해서 우리 환자분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효과와 부작용은 엄청 철저히 검증을 해요. 기전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입니다. 약간. 의외다. 되게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욕망 이런 얘기를 하면은 뇌에 대해서 좀 거칠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해요. 파충류 뇌, 포유류 뇌,
다음에 인간의 뇌. 그렇게 네.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한 거라서 결국 뭐 이렇게 되게 이성적인 생활을 하는 게 있지만 또 감정은 원숭이나 뭐 개, 고양이도 다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파충류 뇌가 이제 생존 유지 장치. 아.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은 대체로 저 파충류 뇌 수준. 왜냐면 이거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 생명 유지 장치 때문에. 네. 그래서 저 파충류 뇌 부위 빨간색, 그러니까 제 안쪽 깊숙한 뇌 부위에 대한 연구고요. 네. 거기에 뭔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되게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요. 따란. 누가 형일까? 아, 저 둘이 형제예요? 네, 형제입니다. 저희 9살 남동생과 16살 형이에요. 오. 근데 체격은 9살 남동생이 막 더 커 보이죠. 크죠? 네. 그래서 9살 남동생은 저 MC4R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온 그 그림이 뭐 미국의 어떤 그 그림인데 그래서 저 MC4R이라는 게 아까 그 도마뱀 뇌에 깊숙이 있는 그 거기에 중요한 한 그 요소고 저기에 대한 약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이가 고장 나면 엄청 많이 먹는 저런 희귀 돌연변이 아이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MC4R 돌연변이가 왼쪽 두 번째 있고, 그다음 렙틴 돌연변이는 렙틴 제일 유명한 호르몬이잖아요. 식욕 억제 호르몬. 왼쪽에 있는 두 종류들이 다 이 식욕 호르몬이 돌연변이인 아이들이에요. 오, 식사량이 오, 엄청 와, 많네요. 엄청 많네요, 정말. 제 오른쪽 끝이 대조군 이거 보면 엄청 많이 먹죠. 그래서 저런 도마뱀 뇌에 있는 단백질 하나가 고장이 나면 식사량이 막 엄청 든다. 어. 우리 식사량이 생각하는 게 뭐 위의 크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도마뱀 뇌에 있는 회로 하나를 건드리면 저렇게 된다. 와, 근데 조금 놀라운 게 저 맨 처음에 렙틴 돌연변이인데 렙틴 돌연변이를 치료하니까 엄청 좋아지네요. 항상 이거 그걸 근데 또 이거 보여주네. 저거랑 같이 안 되나요? 유전자가 저 배웠던 거. 맞아요. 그걸 하면 치료할 수가 있는데 더 필요한 다음 기술은 이게 뇌 전체, 온몸 전체가 돌연변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거기까지 전달할 수가 없어요, 현재. 아. 세포를 꺼내서 하나는 치료할 수 있고 세포 10개는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뇌세포에 그걸 전달할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아직 그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와, 그러면은 저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렙틴 돌연변이에서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나와 있는 렙틴 치료법에 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 렙틴 돌연변이 사람들은 그 아까 뱃살들에서 렙틴이라는 게 물질 뿅뿅뿅 나와가지고 네네. 뇌로 가서 그만 먹거나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뱃살에서 렙틴이. 그러니까 살찌는 건데 밖에서 주사를 주면 돼요, 렙틴을. 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결책이 있는 건데 굉장히 희귀 질환입니다. 네. 우리들은 아니에요. 항성 씨는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얘기한 도마뱀 뇌의 이상을 얘기한 거예요. 도마뱀 뇌. 네네. 생명 유지 장치가 고장이 나면 엄청 살찐다. 근데 GLP-1 우리 삭센다인에는 그 생명 유지 장치에 해당하는 걸 건드리는 약이에요. 배부름이 배고픔이 건드리는 그런 그죠. 약이에요. 거기까지 약간 항상성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는 다른 스토리, other side, 다크 사이드. 다크 사이드 좋습니다. 다크 사이드로 가나요? 아까까지는 건강한 요소였는데 다음 요소는 이거 다크하지 않은데요? 이미지가 이미지 너무 좋은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